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 5 시리즈 중에서 전동화 모델 PHEV 모델인 BMW 530e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이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530i 오너인 제가 타본 530e는 어떤 느낌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530i를 살지 530e를 살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한테 오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30e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었을 때 나오는 사운드부터가 530i부터 다른데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530i는 그냥 시동 거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530e는 뭔가 되게 미래지향적인 우웅 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동 거는 것부터가 차이가 나는 530e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BMW 530e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 모델의 스펙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익스테리어 컬러는 버니나 그레이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옷도 버니나 그레이 톤으로 깔맞춤을 한번 해봤는데 인테리어는 모카시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530i를 구입할 때 끝까지 고민했던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카본 블랙과 버니나 그레이였는데 이 버니나 그레이 컬러는 원래 7 시리즈에서만 적용되었던 컬러였는데 5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5 시리즈에도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멘트 컬러, 시멘트 그레이 컬러는 요즘 또 가장 핫한 컬러이기도 하고 모든 브랜드에서 요즘 적극적으로 좀 미는 그런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530i 이상 트림부터는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시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본 블랙과 모카시트 그리고 버니나 그레이와 모카시트는 남성분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은 조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된 전동화 모델 PHEV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30i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외에 차량 크기적으로나 트랜스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동일해요. 트랜스미션도 ZF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동화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역시나 출력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530i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순수 가솔린이기 때문에 252마력의 토크는 35.7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530e 같은 경우에는 복합 출력으로 봤을 때 292마력의 토크는 42.8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마력으로 봤을 때는 40마력이 더 높고요. 토크로 봤을 때는 7에서 8토크 정도가 더 높은 차량이 바로 530e 모델입니다. 그래서 출력적으로만 본다면 530i가 좀 부족하다라고 충분히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출력적으로는 530e가 더 앞서요. 하지만 배터리가 추가가 되면서 공차 중량이 200k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530i의 공차 중량은 1700kg 정도고요. 530e의 공차 중량은 1900kg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탑재됨으로 인해서 530e는 200kg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엑셀을 밟았을 때 물론 BMW라는 브랜드 자체가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성이 빠르지만 딱 밟았을 때 제가 바로 체감을 했거든요. 저 530i를 계속적으로 타왔기 때문에 확실히 초반 가속력이라든지 엑셀 응답성이 530i가 좀 더 빠릅니다. 물론 530e도 빨라요. 그런데 딱 놓고 비교했을 때는 530i보다는 조금 엑셀 반응이 늦다라는 걸 제가 타자마자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엑셀 반응은 확실히 530i가 좀 더 빠른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530i 오너이기 때문에 제가 탔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건데 530e를 처음 타신 분들은 530e도 빠르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530i 오너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른 건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승차감 부분입니다. 승차감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뭐 엑셀 반응도 그렇지만 530i도 M 스포츠 패키지고 530e도 M 스포츠 패키지인데 같은 M 스포츠 패키지인데도 불구하고 530e가 전달해주는 승차감이 훨씬 더 소프트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딱 타자마자 방지턱을 넘자마자 요철을 만났을 때 놀랐던 부분인데 같은 M 스포츠 패키지 세팅인데 530e가 훨씬 더 노면도 잘 걸러주고요. 노면을 그만큼 좀 덜 타고 타이어 크기라든지 휠 크기도 동일하거든요. 휠 크기도 동일한 19인치고 앞에가 245, 뒤에가 275 타이어 크기 세팅도 동일한데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은 확실히 좀 다릅니다. 530i 탔을 때는 확실히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530e를 탔을 때는 이게 럭셔리 모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준다라는 게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뒷좌석 밑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뭐 높이라든지 세팅을 좀 조절을 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30i 승차감이 딱딱하다라고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나는 조금 더 컴포트했으면 좋겠어. 근데 럭셔리는 좀 싫어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승차감 세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M 스포츠 패키지의 익스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530이 M 스포츠 패키지는 그렇게 단단한 승차감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차이가 느껴지는 건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같은 M 스포츠 4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는데 530e는 조금 밀린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조금 응답성이 반박자 정도 느리게 개입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30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팍 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530e는 뭐 회생제동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밟았을 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쭉 밟다가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속도가 줄어드는 폭이 530e가 조금 더 강력하게 속도를 줄인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530i 오너가 530e를 탔을 때 가장 크게 와닿은 차이점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엑셀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승차감이었고 세 번째는 브레이크 세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30e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순수 전기로만 35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짧다거나 뭐 차를 많이 안 타신 분들은 충분히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292마력이라는 출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물론 스포츠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고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속을 해보면 지금 이 차량은 제가 알기로 M 퍼포먼스 배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30i는 이렇게 가속했을 때 이런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530e는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런 사운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530i는 없는 부분인데 530e에는 조금 더 퍼포먼스스러운 부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한 효율성도 가지고 있어요.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를 쓰고요. 고속에서는 엔진을 쓰고 그보다 더 힘이 필요할 때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출력을 낸다라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했을 때는 상당히 또 스포티한 세단으로 변신한다라는 것도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효율적인 차량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퍼포먼스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530i보다 확실히 200kg이 무겁기 때문에 고속으로 힘을 쭉 내봤을 때 그 무게감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확실히 D가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출력이 40마력 정도 더 높아졌지만 무게가 200kg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200kg이면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을 태우고 주행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무게감이 체감이 되긴 합니다. 530i는 확실하게 좀 경쾌하고 빠릿빠릿하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530e는 좀 더 무게감 있으면서 묵직하게 이렇게 힘을 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530e를 타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530i는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달리기는 하는 거고 530e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책가방 안에 막 책을 뭐 4권 5권 넣어 놓잖아요. 그래서 책가방을 메고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등 뒤에 무언가 무거운 게 있다라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건 제가 530i를 타다가 530e를 타서 느껴지는 거지 530e를 먼저 탔었으면 530e도 충분히 잘 나가네, 530e도 빠릿빠릿하네, 운동 성능이 좋네 라고 충분히 느껴질 정도의 그런 운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BMW라는 브랜드가 운동 성능에서는 어느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운동 성능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운동 성능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특히나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이 묵직한 핸들입니다. 핸들이 묵직하기 때문에 고속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운전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안겨준다라는 게 M 스포츠 패키지 스티어링 휠 세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서스펜션도 아주 묵직하게 잘 받쳐주고 핸들도 묵직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고속주행에서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엑셀을 안 밟았는데도 막 계기판 보면은 130까지 올라가 있고 막 140까지 올라가 있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차량도 고속주행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530i도 뛰어나지만 확실히 좀 더 묵직한 게 이렇게 눌러준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이 차량도 고속주행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걸 제가 또 이 차량을 주행하면서 감명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530i와 옵션적인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건 바로 이 레이저 헤드라이트 부분입니다. 530e에는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지만 530i에는 현재 적용되어 있진 않죠.
530e도 처음 출시되었을 땐 적용되지 않았지만 옵션 강화가 되면서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소프트도어 클로징도 추가가 되었죠. 530i에는 소프트도어 클로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카메라도 530i가 옵션 강화가 되면서 추가가 됐는데 제 차에는 후방 카메라만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옵션적으로는 530e가 훨씬 더 앞서는 부분인데 그만큼 또 가격이 좀 비싸요, 530i보다는. 그런데 현재 시승하고 있는 530e는 21년식 모델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22년식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22년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삭제되는 옵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삭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키, 세 번째는 핸즈프리 액세스, 즉 발로 트렁크를 차서 열고 발로 트렁크를 차서 닫는 기능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되려 22년식으로 연식이 바뀌면서 옵션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옵션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 부분은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타 브랜드들도 옵션이 좀 줄어든 추세이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잘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옵션들이 빠져 있으니까 빠진 옵션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30e를 주행을 해보니까 530i와는 좀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530i는 좀 더 퓨어한 스포츠 세단이라고 한다면 530e는 좀 더 정제되고 조금 더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스포츠 세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 다 기본 베이스는 스포티함의 베이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530i는 조금 더 가벼운 무게와 순수 가솔린 엔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응답성이 빠르고 조금 더 민첩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530e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적용하면서 무게는 200kg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무게가 늘어난 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은 좀 운동 성능이 둔해졌다, 530i보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은 또 그만큼 또 묵직해진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좀 더 고속주행에서 안정성이 느껴지고 좀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출력이 높아지는 건 또 덤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겠죠. 그래서 530i와 530e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나는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순수 내연기관을 좀 재밌게 한번 타보고 싶다, 즐기고 싶다 하시면 530i를 타시면 충분히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나는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전동화 파워트레인, 전기 모터는 어떤 느낌이고 뭐 회생제동은 어떤 느낌이고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다, 난 효율도 중요시하고 M스포츠 패키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M스포츠 패키지의 스타일리시함은 챙기면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530e가 아주 적합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30i 오너가 타본 530e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3가지 차이점을 느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초반 가속 성능의 차이. 물론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530e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초반 이렇게 딱 출발할 때 그 느낌은 530i가 좀 더 빠릿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는 승차감. 승차감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요. 확실히 차이가 나고, 세 번째는 브레이크. 530e가 530i보다는 조금 밀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더라도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둘 다 타보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운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만약에 530i와 530e 중에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530i를 선택할 것 같긴 합니다. 530e도 매력적이긴 한데 제 성향에는 530i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순수한 스포츠성을 제공해주는 530i가 좀 더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30e에 대한 시승 리뷰를 전달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멋진 차량을 제공해주신 BMW 코롱 모터스 삼성전시장 신영중 대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BMW 5 시리즈를 비롯해서 BMW 다른 모델들 구입 염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신영중 대리님께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았던 BMW 530e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 모델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530e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기능 설명,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